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네, 저는 2025년 2학기를 끝으로 경희대를 퇴직하고 현재는 서강대에서 교육철학 수업만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다섯 번째 책 집필에 거의 완전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간 출간한 네 권의 책 하나하나는 저로서는 제 역량의 100%를 뽑아내서 쓴 책들이었지만 읽어주신 독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고 해도 시장 판매량은 대단치 못했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재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책의 소재나 대상 독자층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면서 이번 다섯 번째 책은 소재 및 독자층이 훨씬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 책들 집필할 때는 원고 내용의 일부를 저의 신앙수행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했는데요. 현재는 홈페이지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책의 내용에 대해서 예고편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책의 제목은 아직 미정이지만 잠정적으로 심리, 치유, 우화집, 찌질 환상곡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이라도 찌질함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심층 심리학 분야 공부를 해오면서 특히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으로 제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처럼 나도 모르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무의식의 역동을 인식해가는 작업이 삶에 큰 도움을 준다고 믿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층에 품고 있는 나름의 콤플렉스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기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콤플렉스를 골라서 그런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남자, 여자들이 어떤 계기로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예시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이렇게 9명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구두쇠는 말 그대로 짠돌이 짠순이 대마왕 이야기고요. 거세인은 19금 소재로 발기부전에 빠진 중년 남자 이야기고 복수자는 세상 만사 남들 일에 지적질을 일삼는 일종의 도덕 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영녀는 미모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진 여자 이야기고 예술가는 예술적 창의성으로 대박나는 꿈에 빠진 사람 얘기고 겁쟁이는 털끝만한 일탈과 무질서도 거부하는 안전제일주의자 이야기입니다. 결벽녀는 결벽증과 완벽주의 강박에 빠진 여성 이야기고 야동남은 말 그대로 야동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남자 이야기고요. 피해자는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가서 약물 처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는 상당히 흔한 심리적 문제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이러한 9개 증세 중에 일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증세들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거나 있었거나 아니면 매우 친숙하게 겪어봤습니다. 제 책에서는 이런 증세들을 나열하고 묘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한 개인이 그 증세를 자각하고 그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그 증세의 극복이나 해소를 위한 행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석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 구두쇠가 어떻게 자선가가 되고 겁쟁이가 어떻게 용자가 되며 결벽녀가 어떻게 털털해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물론 저의 상상력과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언행을 관찰한 나름의 취재를 기반으로 꾸며졌습니다만 그 기조가 되는 인간 이해의 관점은 주로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영성에 대한 탐구도 들어가 있고요. 참 AI 제미나이를 조력자로 활용한다는 점도 밝히고요. 이 책 구상과 준비 작업은 3년 넘게 했고요. 올해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챕터를 완성하려는 기세로 쓰고 있어서 현재 챕터 4까지 썼고 9월이 오기 전에 탈고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쓴 챕터 4까지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갑니다. 1장은 구두쇠고 2장은 발기부전 환자고 3장은 도덕경찰 4장은 미녀 이야기입니다. 제가 썼지만 저는 아주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목과 소개글 등은 앞으로 또 계속 다듬을 것입니다만, 책 뒷표지나 날개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넣을까 합니다. 각각이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개별 챕터의 내용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돈 아까워서 자신을 위해서 스퍼 커피 한 잔 못 사 마시는 사람들에게, 2장은 자신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수치심에 빠진 이들에게, 3장 세상의 꼴불견들을 고쳐주지 못해서 화가 나는 이들에게, 4장 외모 지상주의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5장 예술적 재능을 저주로 여긴 이들에게, 6장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한 것 같은 이들에게, 7장 완벽주의의 강박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것 같은 이들에게, 8장 야동 여배우와 사랑에 빠진 외로운 이들에게, 9장 너무도 순수하고 정의롭다 못해서 사람이 두려운 이들에게. 예고편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본문 내용을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그 구두세 장에서 주인공의 주인공 여성인데요. 주인공 여성의 부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시명 씨의 부계는 세상을 멀리하고 글 공부로 파고들었고, 모계는 시장의 자리를 잡고 경제 활동에 몸을 담갔습니다. 정작 집안을 먹여 살리는 힘은 모계에서 나왔건만 그녀의 가족은 그런 모계를 천시하고 부계에 우위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시명 씨와 그 아버지는 천박한 시장으로부터 순수 학문을 지킨다는 선민 의식마저 품고 있었기에 안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배어있는 인색함이라 여기지 않았고 그 결과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2장 발기부전 환자에게요. 주인공 남성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있지는 않은 것이 무생씨 스스로 두려운 세상을 피해서 엄마 치마 속으로 도망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재력을 지닌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어쩌면 그는 삶과 가정이 자신에게 벅차다는 위험을 느낄 때 엄마 품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심층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집어삼키는 어머니 원형은 모자의 무의식적 합작을 통해서 만개하는 법이지요. 또 2장 더 보여드리면요. 7장 도덕경찰 이야기인데 주인공 남성의 인터넷 댓글 달기 행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평소에 기부 등의 자선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억대 외제차를 탄 모습이 기사에 나오면 단박에 위선적이라고 비난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내던 배우가 이성과의 추문에 휩싸이면 죽일 놈이라고 욕하며, 인기 연예인이 팬들에게 무뚝뚝하다는 기사를 읽고는 인성이 형편없다고 손가락질하는 등의 도덕 경찰 검열관 노릇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명인들에 대한 그의 평가 기준은 간단히 말해서 도덕적 무결점이기에 그의 검열에 걸리지 않을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모의 허영을 가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성의 출세 전략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린 시절의 수연 씨의 눈에는 미모란 연약한 여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이자 무기로 각인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 여성상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백마탄 왕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자신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여성에 대한 동경의 싹을 가슴에 틔웠으며, 그 동경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미모라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낸 저의 4권의 책도 그랬지만 이번 책에도 저의 혼을 갈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책들 수준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저의 재능과 능력의 한계인 것을, 누가 뭐라 하든 죽기 전에 저를 최대한도로 바쳐서 좋은 작품을 내고야 말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그 밖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네요. 이번 책의 집필 과정이 전과 다른 것은 제가 학생 가르치는 의무를 많이 놓아버려서 제 시간의 대부분을 집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한층 더 집중해서 저를 온전히 바쳐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활자로 독자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